안녕하세요. 비콘테스트 퓨처스 부분 이달의 사원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구은하입니다. 신입사원과 같은 열정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분석 배경입니다. 핀다는 쉬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주도적 대출 문화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전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어떤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고 선택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첫 번째, 유저의 대출 신청 요인으로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대출을 신청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유저인지, 둘째는 선호하는 대출 상품은 무엇인지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유저의 행동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선 첫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상황적 요인을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핀다 유저 군집화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 역시 유저의 행동 파악의 핵심이기에 앱 사용 패턴을 다음과 같이 정량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음으로 EDA 파트는 핵심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유저들의 증가하는 한도조의 추세와 대출 신청 관련 행동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앱에 접속한 후 곧바로 대출을 신청하는 유저들이 많았으며 앱에 머무른 시간, 대출 신청 소요 시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핀다의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유저 특성, 상품 특성, 그리고 타겟 변수를 분석했습니다. 이때 대출 신청 여부 비율이 96대 4로 매우 불균형하다는 점과 다른 변수 간의 선형성이 낮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탐색으로 얻은 저희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저의 의사결정 과정 파악, 둘째, 데이터 불균형 완화, 셋째, 파생 변수 생성입니다. 다음은 대출 신청 예측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전처리 과정은 네 가지 스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데이터 분리 단계입니다. 데이터 리퀴즈를 막기 위해 최종 예측 날짜인 6월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집 시 제거 단계입니다. 이때 단순 제거가 아닌 유저와 데이터 이해에 기반한 대체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측행을 단순히 제거할 경우 데이터 연속성이 떨어져 향후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이 고안한 변수별 대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이는 중압값 40으로 채웠습니다. 또한 경험이 없다고 추정된 변수는 모두 0으로 대체해 주었습니다. 다음 변수들은 동일 유저 또는 동일 상품의 과거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 값으로 대체하였고, 복수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최빈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변수들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으나 과거 데이터가 없다면 아래와 같은 근거로 대체하여 주었습니다. 세 번째, 고객 정보 테이블과 대출 정보 테이블을 병합했습니다. 네 번째, 파생 변수 생성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저희가 가장 집중했던 부분입니다. 기존 변수만으로는 타겟 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약해 새로운 변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의 강점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파생 변수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에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요인에서는 유저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나타내는 변수와 행동 변화 정보와 관련한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이 중 뷰드 프로덕트 변수는 유저가 조회하는 대출 상품 개수로 유저의 선택권이 많으면 대출 신청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생성하였습니다. 심리적 요인은 대출 상품에 대한 만족감 또는 부담감을 정량적으로 계산한 변수이며, 상황적 요인은 대출 상품과 관련되어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상황 정보에 대한 변수입니다. 이렇게 최종 40개 이상의 변수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리입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5월 마지막 두 주를 평가 데이터로 잡아서 실제 예측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학습으로는 3, 4월, 검증으로는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두 가지 조건을 지키며 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번의 샘플링 시도 끝에 비신청자와 신청자 비율을 10대 1로 고정하였습니다. 둘째, 핀다앱의 모든 유저가 대출 신청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단순 방문자와 실이용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때 3개월 내에 연수입이 2회 미만으로 변동된 유저를 실이용자로 필터링하였습니다. 모델링의 목표는 두 가지로 예측 성능 향상과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능이 높고 중요 변수 파악이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전 공통 처리로 두 가지 인코딩과 스케일링을 적용하였습니다. 베이스 모델을 완성시키기 위해 총 3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최종 선택한 모델링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모델링은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제거한 모델링입니다. 변수 간 선형 관계가 높으면 모델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VIF를 이용해 값이 10 이하인 변수만 선택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두 가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라이트-GBM입니다. 라이트-GBM은 빠른 속도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용량 고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준 후 측정한 F1 스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파생 변수와 타겟 변수 간의 관계를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변수 중요도를 기준으로 변수를 제거한 후 학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F1 스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앙상블입니다. 불균형 데이터를 다루는 대출 업무에서는 실제로 대출을 신청할 고객을 놓치지 않는 것, 즉 리커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모델 중 하나라도 1을 예측한다면 대출 신청으로 예측하는 로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델을 앙상블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 1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 모델보다 성능이 높은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결과 해석입니다. 우선 변수 중요도를 기준으로 7개의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체계한 변수를 기준으로 개인적 요인 4개, 심리적 요인 1개, 상황적 요인 2개가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저희가 직접 파생한 파생 변수였다는 점에서 저희의 시도가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PDP를 통해 앞서 언급한 7개 변수와 대출 신청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확인한 대출 상품의 개수입니다. 제시되는 대출 상품 수가 많을수록 유저의 대출 신청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저희의 예상과 달랐는데요. 이는 상품을 무분별하게 많이 제시하는 것보단 유저가 신청할 상품을 선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 한도 순위는 낮아질수록 대출 신청 확률도 낮아졌습니다. 개별 대출 한도 금액보다는 다른 대출 상품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는 특정 지점보다 좋지 않을 경우 대출 신청 확률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일 경우 은행권 신용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 외 변수들은 예측 모델링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었으나 추가적인 설명력은 부족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자율이 낮고 다른 상품보다 한도 금액이 큰 상품을 선별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대출 신청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고객 군집합 파트입니다. 저희는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 앱 사용 패턴을 정의했고 이에 따른 고객 군집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군집화에 사용한 RFM 분석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하는 기법으로 리센시, 프리퀀시, 모네타리 관련 변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리센시에서는 유저의 최근 접속일로부터 경과시간 변수와 기간 내 회원가입 여부를 나타낸 신규 유저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모네타리는 상품을 거래하는 상황에 대한 변수로 핀다 앱에서는 대출 신청 횟수로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퀀시는 핀다 앱의 주요 기능 사용 빈도와 월별 빈도로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 빈도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성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귀계수 개념을 사용하여 변동기울기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예시와 같이 변동기울기를 통해 대출 신청과 앱 사용 횟수의 증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집 모델을 이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K-민즈는 단순하고 빠르게 대량의 자료를 다룰 수 있어서 늘어나는 유저 정보를 처리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때 클러스터 개수를 늘려가며 확인한 결과 가장 특징 구분이 뚜렷한 군집 개수로 6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결과 해석입니다. 저희는 활용형 2그룹, 탐색형 2그룹, 특이 집단 2그룹으로 유저를 군집하였습니다. 활용형은 대출 신청 횟수가 높은 축, 탐색형은 낮은 축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대출 신청 횟수를 사용한 이유는 핀다 앱의 핵심 기능인 대출 신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평균 대출 신청 횟수가 6 이상으로 높은 두 군집을 앱 활용형, 그렇지 않은 두 군집을 앱 탐색형으로 정의했습니다. 활용형 그룹은 변동 기울기를 기준으로 한 차례 더 구분되었습니다. 적극 활용형은 앱 사용 변동 기울기가 양수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군집입니다. 줄어드는 활용형은 이와 반대로 사용량이 줄어드는 군집입니다. 다음으론 대출 신청 횟수가 적은 탐색형 그룹입니다. 빈도 높은 탐색형은 앱 사용 횟수가 많고 핀다의 부가 서비스 기능도 자주 활용하고 있지만 대출 신청에는 신중한 군집입니다.
반대로 빈도 낮은 탐색형은 앱 사용 횟수도 적고 대출 신청에도 소극적인 패턴을 보이는 군집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횟수와는 연관이 없는 특이 군집입니다. 최근 앱 접속일로부터 평균 50일 이상이 경과한 장기 이탈자 군집과 3개월 내에 회원 가입을 한 신규 가입자 군집이 있습니다. 다음으론 군집별 서비스 메시지 제한입니다. 하단의 예시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극 활용형은 대출 신청 경험이 많고 핀다 앱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메시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계산기, 핀다 포스트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줄어드는 활용형의 경우 목적을 달성한 후 이탈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출 관리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빈도 높은 탐색형은 기능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실질적인 대출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 대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빈도 낮은 탐색형은 대출 신청은 물론 앱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핀다의 대표적인 기능인 한도조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앱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 이탈자 군집에게는 업데이트된 기능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도조의 서비스를 소개해 활용형 고객이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 군집에게는 기존 고객의 후기를 제시해서 핀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대출 정보와 대출 계좌를 연결해 핀다에서 꾸준히 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파트입니다. 먼저 두 모델이 갖는 효과와 활용 방안입니다. 예측 모델은 고객 행동 심리를 체계화한 변수로 학습시켜서 잠재 고객을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군집 모델은 적절한 서비스 메시지를 제공하여 앱 사용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신규 서비스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핀다의 대출 성사 수수료 수익 구조 확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대출 신청 고객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전략적으로 대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다만의 추천 필터링을 만들어 선별적인 대출 소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선 PDP 해석을 반영해보자면 상품을 조회할 때 승인 한도가 높은 순으로 대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터링의 기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집의 앱 사용 패턴의 효과를 분석하여 유저의 대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핀다의 온라인 미디어 채널 핀다 포스트에 다음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콘텐츠를 읽는 유저는 본인이 속한 군집에서 대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집별로 마지막 행동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인터페이스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핀다의 부가 서비스 이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모델의 강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결측치 대체, 실이용자 구분, 그리고 파생 변수 체계화를 통해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정교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모델 해석의 신뢰성을 높였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순서이지만 저희 모델의 디테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